현대 사회에서 가족의 형태와 기능은 과거와 비교할 때 상당한 변화를 겪고 있다. 특히 결혼을 통해 형성되는 고부관계는 세대 간의 가치관 차이와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따라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과거에는 시어머니가 집안의 중심으로서 며느리를 지도하고 통제하는 관계가 일반적이었다면 오늘날에는 평등과 상호존중의 가치가 강조되면서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역할 또한 유연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반드시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전개되는 것은 아니다. 많은 시어머니들은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다는 진심 어린 바람으로 며느리에게 잘 대해주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이 당연시되고 소외된다는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 즉, 선의를 가지고 시작된 관계가 오히려 상처로 되돌아오는 경우가 적지 않다. 며느리에게 잘해줬더니 오히려 뒤통수를 맞았다는 말을 주변에서 심심찮게 들을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시어머니의 입장에서 보면 처음에는 진심을 다해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의 태도가 냉랭해지고 시어머니의 말과 행동이 간섭으로 해석되는 상황이 반복된다. 이는 단순한 오해에서 비롯된 갈등이라기보다는 서로의 경계와 기대, 수준에 대한 명확한 설정 없이 관계가 시작되었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고 느끼지만 며느리는 그에 대해 감사함을 표하기보다는 점점 거리두기 혹은 독립을 선언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단지 개인 간의 문제로만 치부하기에는 사회적 함의가 크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든 시어머니들에게 있어서 고부관계는 단순한 가족관계를 넘어서 심리적 안정감과 자아존중감에 깊이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자신이 헌신했던 시간과 정성이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 버려졌다는 감정은 노년기의 정서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시어머니들이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오는 갈등을 자신이 뭘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자책하거나 내가 너무 나서서 모든 걸 도맡았던 게 문제였다고 후회하게 된다. 이는 결국 자기 비하와 무력감으로 이어지며 사회적 고립과 정서적 불안정성으로 악화되기 쉽다. 이처럼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관계는 표면적으로는 개인 간의 문제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서로 다른 세대의 가치관 충돌, 역할, 기대의 차이, 감정 노동의 불균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구조적인 문제다. 특히 여성의 역할이 크게 변화한 현대 사회에서는 며느리 또한 자신의 삶과 경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강해졌고 이로 인해 시어머니의 접근과 행동이 이전 세대와는 다른 반응을 이끌어내게 되었다. 예를 들어 시어머니가 도움이라고 생각한 행동이 며느리에게는 간섭으로 느껴지고 배려로 시작한 관계가 부담으로 변질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시어머니는 점점 더 혼란과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얼마나 잘해주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관계의 경계를 설정하고 유지했는가에 있다. 시어머니로서 가족의 일원에게 관심과 애정을 표현하는 것은 분명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과 감정의 희생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고부관계에서 가장 흔한 오류는 잘해주면 언젠가 보답받을 것이라는 일방적인 기대에 기초한다는 점이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크고 헌신이 클수록 배신감도 깊어진다. 이러한 경험이 반복되면 결국 시어머니는 관계에서 주도권을 잃고 스스로를 피해자로 인식하게 되는 경향이 강해진다. 따라서 관계의 시작부터 현실적인 기대 수준을 설정하고 감정의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시어머니가 겪는 감정적 어려움은 단지 개인의 성격이나 태도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사회구조와 시대적 변화 속에서 요구되는 역할의 재조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정적 충돌이라는 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특히 며느리에게 잘해줬더니 오히려 외면당했다고 느끼는 시어머니들이 늘어나고 있는 지금, 그들의 경험과 감정은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감정의 목소리일 수 있다. 이 글은 바로 그런 시어머니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자 한다. 나아가 더 이상 감정적으로 희생만 하는 관계가 아니라 스스로의 정체성과 경계를 지키며 건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려 한다. 당신은 시어머니이기 이전의 한 사람이며
당신의 감정 또한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이 글을 통해 며느리와의 관계 속에서 무조건적인 헌신이 아닌 균형과 존중의 원칙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관계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오해와 갈등의 출발점은 기대와 현실 사이의 괴리다.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가족이 되었으니 당연히 정성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며느리를 대하지만 며느리 입장에서는 서로 다른 가정에서 자란 타인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관계의 밀착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이와 같은 인식 차이가 명확히 드러나기 전에 이미 시어머니가 많은 것을 내어준 이유라는 점이다. 육아 지원, 경제적 지원, 감정적 지지 등 다방면에서 적극적인 헌신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며느리가 점점 거리감을 두는 행동을 보이게 되면 시어머니는 일방적인 상실감과 박탈감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종종 시어머니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순간 간섭이라는 프레임으로 되돌아온다. 이건 이래야 해, 나는 이렇게 키웠어라는 말들이 며느리에게는 통제로 받아들여지고 그로 인해 관계는 점점 단절의 방향으로 흘러간다. 시어머니는 이 과정에서 내가 해준 것들이 다 부질없었구나, 처음부터 해주지 말 걸 그랬다는 후회와 자책에 빠지게 되며 이는 노년기 정서적 건강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특히 중장년층 이상의 여성들이 사회적으로도 돌봄과 희생이라는 역할을 오랫동안 요구받아온 세대인 만큼 그 역할이 더 이상 환영받지 않는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과정은 더욱 고통스러울 수 있다. 이러한 감정적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관계의 한계 설정이다. 처음부터 무조건적인 헌신을 선택하기보다 어디까지는 도와줄 수 있다, 이 이상은 각자의 몫이라는 기준을 스스로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냉정해 보일 수 있지만 오히려 관계의 건강성을 지키는 데 효과적이다. 관계의 명확한 경계가 존재할 때 그 안에서의 배려와 도움은 더 진정성 있게 전달될 수 있다. 반면 경계 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는 관계는 결국 상대에게도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심리적인 타격이 더 크게 돌아온다.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기대치 조절이다. 많은 시어머니들이 며느리에게 기대하는 태도나 반응은 과거 본인이 겪었던 고부관계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경우가 많다. 과거에는 시부모를 절대적인 존재로 여겼고 그에 대한 존중은 당연한 도리였다. 하지만 지금의 세대는 독립성과 개인의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가족 내에서도 수평적인 관계를 지향한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왜 이렇게 무심하지? 왜 말 한마디도 없지? 라는 불만이 누적되며 갈등이 커지게 된다. 따라서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며느리에 대해 과도한 기대를 갖기보다는 일정한 거리 두기 속에서 기본적인 예의와 상호 존중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갈등 예방에 도움이 된다. 셋째, 자책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하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다고 해서 모든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며느리의 성향, 배우자의 태도, 주변 가족의 영향 등 다양한 요소들이 관계의 성패를 좌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어머니들은 갈등이 발생할 경우 내가 뭔가 잘못했겠지라는 생각에 빠지며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이는 자신감 저하와 무력감으로 이어지며 관계 회복의 가능성마저 낮추게 된다. 사실 고부관계는 양측의 노력과 의지가 모두 필요하다. 시어머니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결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으며 때로는 며느리의 무관심이나 무례한 태도도 분명한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시어머니가 모든 감정적 책임을 홀로 짊어지는 일은 피해야 한다. 또한 관계의 불균형을 인지했다면 감정적 거리두기도 필요하다. 이는 단절이 아닌 자신의 감정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이다. 지나친 친밀감을 요구하거나 며느리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려는 시도는 결국 서로에게 상처만 남긴다. 오히려 일정한 거리에서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필요할 때 도와주는 관계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시어머니는 자신의 삶의 중심을 다시 찾고 며느리와의 관계 외에도 다양한 인간관계를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 친구, 이웃,
동호회 등에서 새로운 정서적 지지망을 구축하는 것이 정서적 안정과 자존감 회복에 큰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관계를 잘 맺지 못한 것이 나의 실패가 아니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관계든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일은 드물다. 특히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혈연이 아닌 사회적으로 맺어진 가족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고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관계를 망쳤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책망하기보다 그 관계가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 더 건강한 접근이다. 지금까지의 고부관계가 시어머니 중심의 일방적 관계였다면 앞으로는 상호 존중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관계 모델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서 발생하는 감정적 갈등은 단순한 개인적 불화나 오해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세대 간의 문화적 인식 차이, 사회적 역할의 변화, 그리고 정서적 기대와 현실 간의 괴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많은 시어머니들이 처음에는 선의와 애정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해준 건 다 당연하게 여긴다는 상실감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단지 한 사람의 성격적 문제라기보다 구조적으로 이해하고 접근해야 할 문제이며 이를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감정적 해방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이러한 관계 안에서 자신을 소모하거나 자책하지 않는 것이다. 시어머니 역시 한 사람의 인격체이며 자신의 감정과 삶의 주체로 존중받아야 한다. 며느리와의 관계는 가족 내에서 중요한 일부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삶 전체를 규정해서는 안 된다. 시어머니가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자신을 지우고 헌신하는 것을 미덕으로만 여기던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개인의 경계를 지키고 감정적 안정감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관계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먼저 관계에 있어서 중심을 잡는 자세가 중요하다. 시어머니로서 가족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은 분명 귀중한 자산이지만 그것이 무조건적인 희생으로 이어지는 순간부터 관계는 왜곡된다. 인간관계는 상호적인 것이며 내가 주는 만큼 상대의 반응도 중요하다. 만약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계속해서 일방적인 감정 소모만이 이어진다면 그것은 분명한 경계 위반이며 조정이 필요한 지점이다. 감정은 주고받는 것이다. 주는 쪽만 계속해서 소진되는 구조는 반드시 균형을 맞춰야 하며 그 첫걸음은 스스로의 감정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내가 느끼는 서운함, 외로움, 분노는 비정상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관계의 왜곡을 알려주는 신호다. 두 번째로 자신이 아닌 타인의 변화만을 기대하지 말고 관계의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의 고부관계가 희생과 기대, 봉사의 틀에서 형성되어 왔다면 앞으로는 상호 책임과 자율성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 며느리가 자신의 삶을 존중받고 싶어 한다면 시어머니 역시 자신의 삶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실적인 기대치 설정과 감정의 자율적 거리 두기가 필수적이다. 더 이상 가까울수록 좋다는 단선적인 접근이 아니라 적절한 거리에서 오래가는 관계가 건강하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또한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한 삶의 회복이다. 많은 시어머니들은 결혼 이후부터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돌보는데 인생의 대부분을 헌신해 왔다. 특히 아들 내외를 위한 지원이 당연시되면서 자신이 중심이 되는 삶을 놓친 경우가 많다. 하지만 노년기는 인생에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의 시간을 찾아가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제는 며느리와의 관계에 모든 감정 에너지를 소모하기보다 자신을 위한 시간, 자신의 취미, 자신의 친구와의 관계에 더 많은 가치를 두는 방향으로 삶의 중심을 이동시켜야 한다. 독서, 여행, 봉사, 동호회, 문화활동 등 다양한 사회적 연결고리를 통해 정서적 지지를 넓히고 자존감을 회복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버림받았다는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한 사고 전환도 필요하다. 며느리가 거리감을 두는 것이 반드시 시어머니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자신만의 삶의 균형을 찾기 위한 선택일 수 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표현 방식이나 태도가 상처를 줄 수 있지만 그것을 나에 대한 거부나 배척으로만 받아들이기보다 세대 간의 관계 양식 변화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내가 잘못한 게 없다면
그 감정은 나의 몫이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 모든 인간관계에는 조율이 필요하며 때로는 내가 바뀌어야 상대도 변한다는 인식이 전환의 실마리가 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시어머니로서의 정체성 이전에 한 사람으로서의 자존감과 자기 존중이다. 가족이라는 집단 속에서 여성의 역할은 여전히 무형의 감정 노동과 헌신으로 채워져 있지만 이제는 그런 역할에서 벗어나 자신을 먼저 돌보는 것이 가장 필요한 시대다. 관계의 실패나 소외를 내 인생의 낙인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나를 돌아보고 새로운 삶의 균형점을 찾는 계기로 삼는 것이 진정한 성숙이다. 지금껏 해온 노력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 다만 그 방향이 이제는 나 자신을 향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느껴지는 상실감이나 외로움은 피할 수 없는 감정일 수 있지만 그것이 시어머니의 존재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 감정을 계기로 관계의 방식을 재정립하고 자신만의 삶을 회복하며 감정의 균형을 되찾는 것이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헌신과 배려는 소중한 미덕이지만 그것은 결코 자기 희생 위에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당신은 시어머니이기 이전의 한 사람이며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존중받아야 할 존재다. 이제는 당신의 감정, 당신의 삶을 먼저 존중할 때다. 관계의 무게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중심에 두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복과 자립의 시작이다.